그게 저를 죽일 이유가 되나요? 이유. 너는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였어. 사진 속 엄마는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미소가 내 목숨값이었다는 걸. 오늘도 정희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골목 끝자리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정희에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죠. 손님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올해로 55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희는 그냥 웃어넘겼죠.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정희는 늘 혼자였습니다. 오빠 정민이는 있었지만 오빠는 언제나 엄마의 편이었어요. 정희가 뭔가 잘못하면 엄마는 오빠에게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이는 착하구나. 정희에게는 차가운 시선만 던져줄 뿐이었죠. 그런 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본가에서였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정희야, 내 명의로 된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팔자.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땅이요? 언제 제 명의로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놓은 거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팔아서 정리하자. 엄마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서류 정리하자고만 했어요.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가에 가는 건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건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걸 해놓으셨을까요? 주말이 되어 정희는 서울 본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정희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우리 정희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곤 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하니 엄마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70대가 된 엄마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정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들어와. 서류는 안방 찬장에 있어. 정희는 엄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찬장 앞에서 엄마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정희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는 게 내 명의로 된 땅 서류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매매 진행하면 돼. 정희가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찬장 깊숙한 곳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상자였어요. 이건 뭐예요? 아, 그건 옛날 물건들이야. 버려야 하는 건데.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정희는 뭔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시절 정희와 오빠의 사진들. 그런데 사진들 사이에 찢어진 서류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생명보험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보험 서류인가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빨리 치워. 하지만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서류가 찢어져서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엄마는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까요?
정희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땅, 그리고 찢어진 보험 서류.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카페에 돌아와서 정희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수익자 이정이라는 부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과 관련된 보험 서류라면 왜 찢어져서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엄마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밤늦도록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이 조각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찢어진 서류 조각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생명보험과 수익자 이정이라는 부분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결국 정희는 용기를 내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군데 문의해 본 끝에 한 보험회사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아버님께서 1995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이 맞습니다. 하지만 2003년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었네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3년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해였어요. 원래 수익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래는 따님인 이정희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배우자인 어머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수익자로 해놓은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엄마로 바뀌었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당시를 떠올려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는 정희에게만 유독 차갑게 굴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사고가 난 거야. 당시 대학생이었던 정희는 엄마의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엄마는 정희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었어요. 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으니까 잠시 병원에 가서 쉬어.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했던 겁니다. 정희는 그때 거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엄마는 유독 자신에게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음 날 정희는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거든요. 수익자 변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후 답변했습니다. 2003년 3월 15일에 피보험자이신 아버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따르면 변경 사유는 피보험자 본인 의사로만 기록되어 있네요. 정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사고는 3월 22일이었으니 정말 일주일 전이었어요.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그때 보험금이 얼마였는지도 알 수 있나요? 2억 원이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원이라니.
2003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 큰 돈의 수익자가 자신에서 엄마로 바뀐 거였습니다. 정희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스스로 수익자를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오빠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제 중에서는 오빠가 그나마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오빠, 아버지 생명보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뭔 보험?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저를 수익자로 해서 생명보험을 들어 놓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로 바뀌었대요. 전화 너머로 오빠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하셨을 거야. 우리가 굳이 캐낼 필요 없잖아.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바꾸셨을까요? 아버지 마음이었겠지 뭐.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오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아버지 사고 당시를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 했어요. 그때 자신은 대학교 3학년이었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사고 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유독 정희를 오래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내게 미안하구나. 왜요, 아버지? 내가 이 집에서 많이 외로웠을 텐데. 아버지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그때는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작별 인사 같았어요. 정희는 다시 찢어진 서류 조각을 살펴봤습니다. 곰팡이로 얼룩진 종이 사이에서 또 다른 글자가 보였어요. 비상수익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비상수익자? 그게 뭘까요? 정희는 다시 보험회사에 문의했습니다. 비상수익자라는 게 뭔가요? 주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한 차순위 수익자입니다. 그럼 제가 비상수익자로 되어 있었나요?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주 수익자가 이정희 님이었고 비상수익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주 수익자가 배우자로 비상수익자가 삭제된 상태네요.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자신을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 놓으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꿈이었어요. 미안하다, 정희야.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희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겠다고 말입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보험금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던 중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골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엄마가 갑자기 정희야, 드라이브나 하자고 하시더니 평소와 다른 산길로 차를 몰았어요. 그날따라 엄마는 이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는 걸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지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희에게 이상한 꿈이 찾아왔습니다. 산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엄마가 핸들을 놓고 있는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결국 정희는 그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시골 고모집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경치 좋은 곳으로 가자며 산길로 차를 돌렸습니다. 엄마, 여기 길이 좁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조심히 갈 테니까.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더니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정희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에서 살아남은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나 보다. 그게 전부였어요. 딸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정희는 그 후로 자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가 굴러떨어지는 꿈, 엄마가 차갑게 웃는 꿈. 결국 대학교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어요.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최면 치료를 통해 사고 당시 기억을 정리해보죠. 상담사의 권유로 정희는 최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세션을 거치면서 점점 사고 당시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깊게 숨을 쉬고 그날로 돌아가 보세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면 상태에서 정희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웃고 있어요. 이상하게 웃고 있어요. 상담사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희야. 이제 다 끝나. 최면에서 깨어난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정말 기억인지 아니면 트라우마로 인한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때로 현실과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 기억이라는 걸 말입니다. 엄마가 일부러 핸들에서 손을 뗐고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도록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건가요? 왜요? 대체 무슨 이유로요? 다음 날 정희는 다시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기억을 알고 싶었거든요. 사고 전에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요?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아껴서 문제라고. 어떤 문제요? 보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보험을 들었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면 중에 나온 이 기억과 현재 알게 된 보험 이야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보험을 들어놓은 걸 알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고에서 살아남은 정희를 보고 엄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겠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보험 수익자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최면 치료로 되살린 기억을 누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자신은 누구인 걸까요? 나는 죽었어야 했던 사람인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은 그저 방해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보험금까지 받을 예정이었던 골칫거리. 하지만 정희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 항상 불안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밝혀내고 엄마와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입니다. 정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오빠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었거든요. 형제라면, 그리고 같은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하면 안 돼?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서. 오빠는 주말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어요. 주말 오후 정희는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정희의 표정을 보더니 심각함을 느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부터 최면 치료를 통해 되살린 교통사고 기억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오빠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희야, 그게 정말이야? 최면 치료에서 나온 기억이에요. 엄마가 일부러 핸들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야, 정희야라고 말했다고요.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돌리기만 했어요. 오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만 유독 차갑게 굴었잖아요. 그건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셨잖아. 아니에요. 오빠한테는 따뜻했어요. 저한테만 그랬다고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너무 심각한 이야기야.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착각하는 건 아닐까? 착각이 아니에요. 보험금 이야기도 확인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제가 수익자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엄마로 바뀐 거예요. 정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마저 믿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정희야, 엄마가 그럴 뿐은 아니야. 아무리 성격이 차가우셔도 자식을 해칠 뿐은 아니라고. 오빠의 말에 정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빠, 그럼 같이 확인해봐요. 엄마에게 직접 물어봐요. 정희야, 그러면 안 돼. 엄마 마음에 상처만 줄 거야. 결국 그날은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오빠는 마지막에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희야, 너무 힘들면 상담을 더 받아봐.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며칠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엄마한테 보험 이야기 물어봤어.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수익자를 바꾸셨대. 정희가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받아서 나중에 나눠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전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어쨌든 엄마 말씀이 그래. 그리고 정희야,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딸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 가족이 뭔데 서로 의심하고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오빠마저 엄마 편을 드는 거였어요. 결국 자신은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직접 엄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정희는 본가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왜 왔어? 엄마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이야기했나 봐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 들어가.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일부러였죠? 엄마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뭐가 일부러야? 핸들에서 손을 뗐잖아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이제 끝이야, 정희야라고. 엄마는 한참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기억해내는구나.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 보험을 들었다고 했을 때부터 답이 나왔지.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요? 왜 저를? 넌 처음부터 예정에 없던 아이야. 아들 하나면 충분했는데 왜 태어나서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었니?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지는 너만 예뻐했어. 보험까지 내 명의로 해놓고 그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깔끔하게. 근데 죽지도 않고 살아남더라고. 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엄마한테 전 뭐예요? 실수였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해봐. 누가 믿어주나. 엄마는 비웃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다 지났을 거야. 그리고 내 증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정말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았어요. 교통사고 살인 미수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벌써 2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저 살아남은 게 죄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증거라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먼저 교통사고가 난 지역의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나 해서 문의해 봤어요. 2003년 3월에 이정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차량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나이든 정비소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고 기억나네요. 산에서 굴러 떨어진 차였지? 이상했던 게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브레이크 호스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서서히 새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족분들이 수리비만 내고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브레이크까지 조작해 놓고 사고를 낸 거였어요. 혹시 그때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사장은 창고를 뒤져보더니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있네요. 당시 차량 상태 기록이에요. 정희는 그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증거를 찾아다니는 동안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고발했다더라. 효도해야 할 나이에 그런 일을. 원래 좀 이상한 애였잖아.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정희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카페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더 이상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변 시선이 좀 그래서 매출은 급격히 줄었고 카페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희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정희가 길에서 우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미친년이 길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음 키읔키읔키읔. 댓글에는 악플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게 카페를 운영한다고?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님?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인간 쓰레기네. 정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고 길에서 만나면 고개를 돌렸어요. 저 여자 조심해. 정신 이상자래. 카페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정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차가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처음부터 예정에 없던 아이야. 실수였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걸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정희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은 게 죄라면 이제 그 죄를 사하겠다고 말입니다. 발 밑을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할 일도 없을 거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정희의 발밑에 떨어졌어요. 주머니에서 나온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정희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씨를 보았어요. 정희야,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야. 아버지가 항상 지켜줄게.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했구나.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소중한 아이였나요?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고 정희는 뒤로 물러났어요. 아직 끝낼 때가 아니에요.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달라고 했던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절벽에서 돌아서는 정희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실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살아야 해요. 끝까지 살아서 진실을 증명해야 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니까요. 절벽에서 돌아온 정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후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사장님, 지난번에 주신 자료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정비소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박 사장이 그때 뭔가 더 남겨뒀을 거야. 박 사장이요? 당시 견인차 운전하던 사람이야. 그 양반이 좀 꼼꼼한 성격이라 사고 현장 사진도 찍어두고 그랬거든.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되나요? 퇴직은 했는데 연락처는 알아. 잠깐만. 사장은 낡은 수첩을 뒤져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정희는 바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 산길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그 사고. 기억나네요. 참 이상한 사고였어.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브레이크액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난 균열이 아니라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그때 사진이나 기록이 남아 있나요? 있어요. 당시 CCTV 영상도 복사해뒀고 뭔가 이상해서 따로 보관해뒀거든요. 정말요?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세요. 다음 날 정희는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70대의 박 사장은 생각보다 정정하고 기억력도 좋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당시 현장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니 정말로 브레이크액이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CCTV 영상이에요. 박 사장이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당시 산길 입구에 CCTV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고 전날 밤에 누군가 그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찍혔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차 밑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체형으로 봐서는 여자 같던데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였어요. 분명히 엄마가 미리 브레이크를 조작해 놓은 거였습니다. 이 자료들 복사해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원래 경찰에 제출하려 했는데 가족들이 조용히 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박 사장은 모든 자료를 정희에게 넘겨줬습니다. 아가씨, 이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비소 기록, 현장 사진, CCTV 영상,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까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어요.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정희는 방송국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KBS 시사기획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20년 전 엄마가 딸을 죽이려 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도 있어요. 담당 PD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며칠 후 정희는 방송국에서 PD와 만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방송하기 전에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추가 증언도 필요하고요. PD는 신중했지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작진에서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집에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 확정됐어요. 다음 주에 촬영 들어갑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카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고 방송 후에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랑하신 딸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소중한 아이였어요. 다음 날 정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었어요. 20년 동안 감춰졌던 이야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였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친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때가 온 거예요. 방송 촬영 전날 밤, 정희는 서울의 작은 모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였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희야, 엄마야. 문 좀 열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아마 오빠를 통해 알아낸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꼿꼿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방으로 들어와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더라. 내가 무슨 제보를 했다고?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는 비웃었습니다. 20년 전 일을 누가 믿어주겠어? 내 망상을 누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겠어?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브레이크 조작 흔적도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 증명한다고? 사고는 사고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정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아픔이 퍼졌어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있으면 됐어. 그런데 너까지 생겨서 집안이 복잡해졌지. 아버지가 너만 예뻐하고 보험까지 내 이름으로 해놓고 그게 저를 죽일 이유가 되나요? 이유? 너는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될 아이였어.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만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지. 정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살아서 행복했어요? 행복?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엄마의 딸이에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늦었어. 이제 다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엄마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방송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정희와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진행자가 사건을 소개했어요. 20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하지만 이 사고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사고 전날 밤 누군가 차량을 조작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가 영상을 분석했어요.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손상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조작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진실을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촬영 요청을 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정희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밤 11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TV를 켰어요. 딸을 죽이려 한 엄마 20년 전 보험금의 진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이 자세히 소개되고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방송 직후부터 온라인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너무 충격적이다. 불쌍한 딸.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라는 게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증거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정말 엄마가 그랬을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피해망상일 수도 있고. 찬반이 엇갈렸지만 적어도 정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며칠 후 정희에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 어머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좋아요. 법정에서 만나죠. 그날 밤 정희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털어놓았으니까요. 며칠 후 정희는 엄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본가에서였어요. 만족해? 엄마의 첫마디였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나를 나쁜 엄마라고 하는데 기분이 어때? 죄송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엄마는 한참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끝내 살아남았구나. 네. 그래. 그것도 너였기에 가능했겠지. 엄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였어요. 난 당신에게 증오의 씨앗이었죠.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방송이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강릉의 작은 골목에 정희서방이라는 서점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소란스러운 일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사장님, 이 책 있나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가족관계에 관한 책이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부터 그 여성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어요. 대부분 조용하고 상처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글씨체를 보니 엄마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다. 나는 내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생각해보니 할 말이 있어서 쓴다. 널 미워했다. 그건 사실이야. 내가 태어나면서 내 인생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너만 예뻐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고, 하지만 넌 끝내 살아남았네.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해졌어. 그건 너였기에 가능했겠지.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 아니,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한다. 넌 아버지를 닮아 끈질기고 강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말을 들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몇 달 전 죽으려고 섰던 절벽이 저 멀리 보였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실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소중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그걸 믿어요. 며칠 후 서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온 중년 여성이었어요. 사장님이 TV에 나오신 분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평생 구박받으며 살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방송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 후로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서점을 찾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정희는 서점 한 켠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음 나눔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에게 맞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방송 보고 용기가 생겨서 이혼했어요. 저도요. 엄마가 저만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의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고 세상에는 다양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을이 되자 정희는 찢어진 옛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찬장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이었어요. 곰팡이 자국은 여전했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웃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서점 벽에 걸었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과거도 상처도 그리고 극복한 이야기도 모두 자신의 일부니까요. 어느 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벽에서 죽으려고 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니. 사진 속 웃는 얼굴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이었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는 살아있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치유를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소중한 딸이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엄마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살아가고 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정희는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고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을 거예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거였습니다.